자, 녹화했습니다. 저도 이따 강의를 하러 가야 돼서 준비를 해야 돼서 네, 일찍 다른 분 안 들어오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수 산문집 우리 오늘은 17번째 산산조각난 항아리를 다시 붙이려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온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무사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 시내버스 운전석 앞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와 함께 기도하는 소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그것처럼 무사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허망한 바람일 뿐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무사한 인생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이든 어느 시점에 반드시 망가지거나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다만 어느 때 어떻게 그것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저마다 다를 뿐입니다. 만일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 이천에 있는 젊은 도예가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예가는 장작을 떼는 전통적인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었는데 가마 주변에 끼어지고 버려진 도자기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그 도자기들이 무척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비록 버려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에 가져가 쓰면 그것대로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 아까운 것들 다 버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빙긋이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렇게 끼어지고 버려지는 도자기가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완성되는 도자기가 있는 겁니다. 저것들은 저것들대로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기 저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끼어지고 버려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연탄재 한 장도 비 오는 날이면 웅덩이를 메우는 데 쓰이거나 겨울날 빙판길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신을 못생긴 항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나라는 항아리를 자칫 잘못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이 나게 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항아리는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물을 기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잘못 헛디뎌 넘어지든 넘어져 그만 깨뜨리기 마련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와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 금이 갔다면 다시 붙여 쓰거나 철사로 동열 쓸 수 있지만 유리창처럼 와장창 끼어져 산산조각이 났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산조각이 나면 얼른 주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다시 한 몸을 이루어 항아리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항아리 위에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멩이 위에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 불행이다. 저는 그 불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불행을 주워 담아 퍼즐 맞추듯 자꾸 맞춰 원형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깨어진 그대로 그 존재적 가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깨어진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항아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깨어진 항아리가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텅 비어 있는 항아리는 그 텅 비어 있음을 간직해야 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를 인간의 힘으로 다시 붙이려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를 다시 붙여 물을 기르려면 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산산조각나게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신은 산산조각난 항아리 대신 새 항아리를 줄 겁니다. 우리는 그 새 항아리로 다시 물을 길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새 항아리를 구한다는 것은 찾아온 불행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긍정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행도 불행 그 자체로서 빛날 때가 있습니다. 맑은 날 산산조각난 조각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에서도 햇빛이 반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이 간 종은 깨진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려 놓으면 모든 하나하나의 새 조각은 맑은 소리를 낸다.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항아리 조각 하나하나도 햇볕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에 가서 흙으로 만든 부처님을 하나 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잘못해서 그 부처님이 산산조각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써보았습니다.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 네,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도자기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뭐 찍을 텐데도 뭐 이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거를 깨부수는 광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그거 진짜 우리가 놔주면은 잘 쓸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얻어온 것도 있어요. 이천에 가가지고 도자기 공장에 가서. 그런데 그 두공들은 그거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버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부숴가지고 다시 한다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 인생도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란 없다고. 아, 그러게요.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그 쓰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깨어질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를 좀 사랑하라. 요즘에 제가 그 중학교 이렇게 강의 가면 어제는 제가 시간을 5분을 잘못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새 그 얘기하거든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다른 거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 자체의 자신을 사랑하라. 우선 그게 먼저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그 힘이 생긴다.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아이들이 그게 공감이 갔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줬을 때 딱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실 당황했어. 아이들이 왜 여기서 박수를 치지? 하고. 근데 그런데 지금 오늘 정우성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항아리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평안스럽고 어, 평안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항아리는 그 텅 비어 있음을 간직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는데 진짜 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보니까 내려놓으면 평화스럽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때까지 엄청난 내 안에서의 그 고민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을 또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랬,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런 또 후회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그 대처 방안을 또 생각을 해서 또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긴 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인간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하면서 참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다른 사람은 다 내려놓길 바라고 그래야 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정작 자신은 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자기 거를 양보하고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막아요, 그게. 서로 양보를 할 때는 같이 양보를 하고 더 좋은 그런 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상대편은 다 양보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편 양보한 게 상대편한테는 손해가 되고 그런 그 불합리한 그런 거를 정당하다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음, 배려와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자체로서의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 챙겨가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특히 리더라면 그런 부분들 우리 깨어진 구성원들의 그 심정 하나하나도 읽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최동혁 선생님이 계속 들어왔다가 이게 자꾸 튕겨져 나가네 보네요. 우리 김일 선생님, 네, 네, 저도 짧게 깨진 항아리 하셨습니다. 아까 네, 들으면서 조각조각 깨진 그 항아리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깨진 음, 것이 있으니 온전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요 말을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제 선택 수업을 해요. 하는데 인공지능 영어반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계한 수업대로 어느 한 반은 정말 설계한 대로 잘 돼요. 근데 어제 하는 반은 조금 구성원이 3월달에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 애들은 조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첫 인상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도
조금 약간 그런 구성원이 대여 선배들이 조금 이 분위기를 흐트리게 하고, 특히 이제 한 친구는 거의 완전히 그냥 막 나가요. 어제 이제 말장난하면서 피한질하고 자꾸 피한질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둘이 말장난으로 이 말다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수업을 하다가 멈추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33분이 흘렀는데 33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공지에 적어보라. 너희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 팩트만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해요. 음,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객관적인 측면, 이민기 교수님이 파리의 눈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순간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이걸 나 혼자 애를 다그치면서 내 감정 섞여가지고 화를 내고 혼내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 친구들은 수업이 다 끝난 다음 2시간 수업이니까 끝난 다음에 따로 점심시간에 이제 와서 얘기하자 했더니 한 친구는 자기 귀한 점심시간을 왜 선생님이 뺏어서 하냐, 안 간다. 계속 수업 중에 중간중간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하고 끝나고도 자기 안 가겠다고 하고 딴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 왔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교실안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또 보여서 교사로서 또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를 잘못을 하면 성찰일지를 써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성찰일지 빨리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찰일지 쓰고 벌을 해서 그런 거 깜지 쓰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깨진 항아리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깨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음. 스스로 강구할 수 있는 대비책을 생각하게 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마련하게 되고 해서 아, 참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게 그 말이 이거거든요. 금이 간 종은 깨진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려 놓으면 모든 하나하나의 새 조각은 맑은 소리를 낸다. 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기의 의견들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보듬어 주면은 또 자기가 또 스스로 알아서 알고서 나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음, 아무튼 요즘에는 체벌이라는 게 이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네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한다라고 두들기면서 지금도 한다. 때린대요. 체벌한대요. 손흥정이. 아, 이제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했나 봐요. 아, 최근에요? 아니면은 예전에? 최근에. 그래서 그게 지금, 아, 그럼 어, 안 되는데. 고소가 돼가지고, 아, 이제 정말요? 그 아이고야. 원정 경기 가가지고, 져가지고 음, 이제 애들이 또 정신 상태가 좀 흐리고 막 이렇게 했는지, 어떤 한 아이가, 네, 또, 음, 이제 그래서 걔를, 예, 엉덩이를 때리고, 이렇게 체벌을 했고, 욕도 아이고, 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아들하고 이제, 네. 그, 손흥정 감독이. 그래갖고, 음,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팩트하고 조금 빗나간 것 같고요.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네, 사실관계가 모호해요. 기사들은 음, 실제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오늘 이야기 우리 김민숙 선생님 진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 그 심정 하나하나를 만져줄 수 있는 거. 어제는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고마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그 수업을 자기는 이쪽에 챗GPT가 관심이 많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 그 마지막에 끝나고 나가는데, 나갔다가 다시 와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이 액티비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손을 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미안할 정도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주는데, 수업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끝나고, 나갔다가도 다시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럴 때 참 그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제도 전체적인 감동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 몇몇의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신나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미숙 선생님은 그런 거를 늘 경험하고 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제 같은 날은 그 몇몇 친구 때문에 또 하나이는 이 벽돌책인데 영어책이에요. 무진장 두꺼워요. 거의 한 7, 8cm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인데 나는 한글 책인 줄 알았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영어 책인 거예요. 근데 읽는데 얘는 뭐 어디 외국에 살다 왔는지 원어민처럼 읽더라고. 와, 재밌는 아이들도 많이 있네요. 교수님, 중학교 몇 학년 아이들 직업 저기 한 건가요? 어제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요? 예, 보통 용인에 중학교, 있는 네네네. 3학년도 하나요, 혹시? 중학교 3학년도. 3학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저는 3학년 다 해요. 네, 학교에서 중학교 예, 1학년이 진로 선택, 뭐 진로 탐구 이런 게 있어서 보통은 예. 중학교 1학년에서 이런 직업 체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1학년은 그냥 얘들은 한번 그냥 지나가는 체험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이런 걸 하면서 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외부에서 진로 체험을 하고 그게 교과 선생님이 연계가 돼서 전중 후가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일회성으로 그냥 단타로 와서 그냥 특강하고 가고 요런 것보다도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좀,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맞고요. 네네. 지난번에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갔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뭐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진로 체험 교육을 간 강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미리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부장 선생님이 진로 담당 부장 선생님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은 교장 선생님이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다렸다가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듣고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행위를 한 학생이 있었대요. 어, 다행히 뭐 이게 목숨을 잃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는 꼭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음, 있는데요.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다. 너희들이 이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다. 다양한 직업을 너희들이 알아보고 그 속에서 너희들한테 맞는 인생을 찾아가면 된다.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인생을 막 비관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좀 우리 학생들한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론 시골 학교에 조그만 학교지만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인생을 어느 하나의 한 포인트만 갖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우리 옛날 김우정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우리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그래서 진로는 그렇게 보고 그런 진로들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계해서 하기보다 너희들의 선택의 폭이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그런 형태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교수님, 제가 말한 건 어떤 거였냐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도 직업 체험을 지난번에 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네네, 이거는 비누공예를 했거든요. 비누공예라는 예, 직업 예. 체험을 했는데, 제가 조금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애들이 그냥 비누공예 해서 비누공예 딱 만들고, 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의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직업은 어떤 거 같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비누공예가, 우리가 만나는 비누가 그냥 비누로 만나지만, 이 중간 과정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비누 공예 어떻게 만드는지 첫 시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비누 공예 만들기. 시간이 부족해서 뒷정리도 못하고 끝. 이렇게 해서 끝났거든요, 두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 이게 그 직업 체험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직업 조금, 네, 직업 체험의 핵심은 네, 그 과정의 수고보다요. 네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 니들이 선택할 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런 직업들은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음, 과정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라라는 그 과정은 아니에요. 원래 설계된 게. 그래서 음, 다양한 직업을 너희들이 체험해보고 너희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보라라는 게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프로그램 가서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 이것 물건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그 힘든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살 때 인정을 하고 느끼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직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 속에서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터치하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제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감사와 수고와 인정 이런 주제라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맞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거기까지 터치할 수 있는 시간.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 김 선생님 그쪽에 안 되나요? 지금 연결이? 지금 금방 김일 교수님 하시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아, 운전하는 구간이 좀 안 되는 구간이었나 봐요. 마의 구간이었군요. 어쨌거나, 네, 네. 어쨌거나 저는, 요게 네. 그냥 2시간 와서 이렇게 한 거를 어느 교과 선생님은 그 전에, 너희들 이거 전에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난번에 너네 이런 직업들을 다양하게 했었을 텐데, 거기 느낀 소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직업에서 어떤 거를 알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마무리 좀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하는 그런 게 2시간 와서 했다 그러면, 어, 어느 교과에서든지 연결해가지고 뒤에 마무리를 좀 전중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그냥 그런 뭔가 한번 하는 그런 거는 것보다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설문은 음, 다 진행이 돼요. 그 음, 체험 과목에 대한 설문도 하고요. 그리고 음, 저기 학교에서 직업 체험과 관련된 전체 설문을 다시 하고 일반적으로 설문을 2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 부분에 대한 설문은 진행이 돼요. 뒤에 교과하고 연계되는 것까지는 어떤지는 안 되죠. 모르겠지만, 왜냐면 예, 선생님들도 예, 단편적으로 예, 들어가니까. 네. 그 교과 연계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네네. 저희는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시험 끝난 다음에 4시간을 2번에 걸쳐서 애들이 직업을 3개를 체험한 것 같아요. 2시간에 하나 음, 체험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른 거, 네 번째 시간 다른 거 해서 한 친구가 세 개의 직업 체험을 해서 제가 음, 다행히도 어느 한 반을 진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번 네네. 주에 진로 수업에는 지난번에 너희가 경험한 이 세 개의 직업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과라도 또는 어느 선생님이라도 좀 이런 의식이 있으면 좀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나 어떤 거를 외부하고 연계해서 했지? 이걸 좀 관찰을 해서 이걸 수업하고도 연계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음, 아,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 체험하는 자체에 대해서요. 아마 되게 많이 더 적극적일 거고, 느끼는 게 달라지겠죠. 되게 좋은 생각인데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진로 직업 체험 오면 관심 없는 아이들은 다 딴짓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관심 없는 것도 좀 어떻게 됐든 들어왔잖아요. 아이들한테 음, 물어보면 그래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져서 들어온 애들, 갈 데가 없어서 온 애들, 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애들 중에서 나갈 때 표정이 달라져서 나가는 아이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면 정말 아이들의 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진짜가 찐 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네. 그래서 캔바나 구글 슬라이드나 요거를 두고 1시간 동안 음. 본인이 체험한 거 3개 정도 아니면 3개 좀 바쁘면 3개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거 하나만 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1시간 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거 되게 좋네요. 그거 해보면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우리 성경쌤님 지금 버스 타고 가시는 중이시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버스 타고 가시는 중이네요.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벌써 8시가 됐네요. 네, 우리 김희 교수님 모습이시요? 아,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8시가 되네요. 네, 아니,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습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엄청 덥네요. 그래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저는 네. 청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청주 지나가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